수화목금토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이해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알아서 잘 이해하지 않고 설명을 해서, 왜냐하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왜 수화목금토 순서로다가 하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수화목금토 순서가 만들어진 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나중에 이런 그 강좌가 계속돼서 국선도와 영리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음양, 양의 사상 8궤, 그리고 선천 8궤, 후천 8궤, 궤를 써서도 수화목금토 순서가 나오는 것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궤를 그려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궤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음양, 오행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궤를 그려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 난 저거 몰라, 그리고 처음부터 마음은 안 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수라고 그랬죠. 일이 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거가 수죠. 화성에 갔더니 물이 있던 흔적이 있더라 없더라, 뭐 금성에는 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 그거를 따지냐 하면 거기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거가 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로 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죠. 물은 나중에 얼음이 되고 추우면 거기에서 생명이 싹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거가 불, 따스함. 그래서 물과 불이 먼저 1과 2로 새기고, 그런데 책에 보면 천일생수하고 지이생화한다. 하늘의 일이 물을 만들고 땅의 이가 불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선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서 아까 물의 성질은 윤하한다, 내려온다. 그 다음에 이 불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선 땅에서 만들어졌죠. 땅에서 위로 올라간다. 즉 이 물과 불이, 물은 위에서 내려오고 불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오르고 내리고, 물불이 계속 오르고 내리는 거죠. 그거는 수화의 작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과 불이 자꾸 오르고 내리면 거기에 습기가 생기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 번째, 1과 2가 합쳐서 3, 목이 생겼습니다. 나무가. 나무는 이쪽으로 계속 자라고 뿌리는 아래로 내려가죠. 즉 나무는 서로 극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 목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성장만 하면 가운데가 자꾸 비게 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거는, 생긴 거는 다 생겼지만 네 번째 필요한 거는 이거를 고만 자라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음양을
자꾸 자라기만 하는데 수와 화가 사귀어서 계속 자라기만 하는데 이제 그만 자라라. 그래서 네 번째 온 거가 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수화목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섯 번째 오는 거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수의 편도 아니고 화의 편도 아니고 목의 편도 아니고 금의 편도 아니고 즉 이 안에 수, 화, 목, 금이 다 들어있는 그런 보따리를 우리가 토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토는 그 안에 물과 불, 나무와 쇠 다 들어있는 게 토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수화목금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신식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수학 시간에도 졸지를 않으셨겠죠. 이제 오진법을 지금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진법은 0101 그런 거죠. 컴퓨터, 음향 그런 거는 이진법이죠. 그 다음에 오진법 그러면 거기는 0, 1, 2, 3, 4 그거가 오진법입니다. 그러면 1, 2, 3, 4, 5를 오진법으로 쓰면 1, 2, 3, 4 오진법이니까 요거가 0. 그 다음에 11, 12, 13, 14, 20 요거가 오진법으로다가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오진법이니까 1, 2, 3, 4, 5 수화목금토 요것도 1, 2, 3, 4, 5죠. 오진법으로 하면 물론 오진법으로 하면 1, 2, 3, 4, 0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편하게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5까지를 쓴다 얘기를 한다면 1, 2, 3, 4, 5 다 닫았죠. 그래서 요거가 태극이에요. 요것도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1, 요거는 2,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십진법으로 바꿔보겠어요. 왜냐하면 오진법하고 이진법하고를 합치면 십진법이 나오니까 우리는 십진법을 쓰니까 11은 십진법으로 바꾸면 1 더하기 5 요거는 2 더하기 5 3 더하기 5 4 더하기 5 5 더하기 5 그래서 여기를 십진법으로 바꾸면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즉 1도 수고 6도 수죠. 오진법을 하면 똑같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7, 8, 9, 10 물론 이렇게 오진법을 써서 설명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다른 분한테 가서 왜 오진법으로 가지고 설명을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거니까. 나이가 들면 책을 읽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보다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다 늘려고 그 요새 얼마나 새로운 지식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쫓아가려면 힘들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옛날 사람이라 힘든데 그 대신 지혜가 는다 그랬나? 그렇다고 제가 지혜가 는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놓쳤던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다가 국선도 수련을 하면서 좌사법에서 계속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벼랑간 헛뜩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사실 천재들은요, 부지런하면 천재가 못 돼요. 좀 이렇게 게을르면서 멍 때리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거죠. 그건 절대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수화목금토 수화목금토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일생수하고 지육성지하고 이때는 음양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음양이라는 말은 그 개념은 있었지만 그 단어를 쓴 거는 공자 이후입니다. 공자님이 계사전에서 이름지 일양지왈 도다. 그때 비로소 음양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개념은 있어도 말은 나중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음양을 이미 아니까 요건 양음이지만 천일 생수하고 지육성지하고 이것도 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냐 하면 물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땅에 와서 고이죠. 그러면 이거가 물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은 땅에서 불이 타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이생화하고 천칠성지하고 요것도 천삼생목하고 지팔성지하고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생하는 위에 1, 2, 3, 4, 5 처음에 우리가 오진법으로 썼을 적에 1, 2, 3, 4, 5 숫자는 전부 생하는 숫자고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표시했던 거 즉 후반부 두 번째 있었던 거 그거를 우리가 십진법으로 고치면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이 오행을 완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1, 2, 3, 4, 5를 우리가 생하는 수다 라고 얘기하고 6, 7, 8, 9, 10을 성하는 수다. 즉 생성수는 1, 2, 3, 4, 5, 6, 7, 8, 9, 10 우리가 쓰는 숫자는 요 10개밖에 없죠. 이거가 10개가 다 꽉 차면 다시 또 1서부터 돌아가고 또 1서부터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생성수가 이렇게 됐고 오행이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네.